기부금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자,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그런데 단서 붙었네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 나이 제한은 없대. 소득금액 제한은 있고. 원래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 그런데 이 부양가족 중에서 부양가족은 얘도 나이 제한은 풀겠대요. 돈 벌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하고 부양가족이 기부를 했대요. 뭐 교회에다 헌금을 냈대. 내가 낸 게 아니라 걔들이 냈다는 거지. 이것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나이 제한 없다. 소득금액 제한은 있는데. 자,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나만 본인이 지출한 것만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자,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봅시다. 뭐 많이 있긴 한데 뭐 외워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 시험에 쉽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특례 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가해. 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무상으로 뭘 준대요. 돈을 주거나. 그 다음에 국방헌금, 국군장군, 장병, 위문금품 가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일정한 기관에 병원 빼고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 병원 빼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뭐가 하나 빠졌죠? 장학금이 없다. 병원은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비영리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이렇게 생긴 빨간 열매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표적인 게 뭐 대한적집사사 회비 같은 거. 그다음에 특별 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한 경우 거기 가서 뭐 자원봉사 해주고 그 일한 시간에 대해서 얼마씩 해서 한 걸 보고 이제 그 용역의 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15만 원을 지불했다면 10만 원을 초과한 5만 원이 특례기부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 별도로 처리합니다. 뒤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똑같아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이 특례기부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계산합니다. 본인만 되는 거죠. 계산 방식도 똑같아. 일단 10만 원 초과 금액만, 10만 원은 별도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거의 볼 일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그것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흔히 볼 수 없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부금. 다음에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뭐 사회복지 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교에 따른 어린이집, 그 다음에 종교 보급 교화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설립한 비영리 법인, 뭐 이런 데다가 그 사람이 하려는 고유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일반 기부금이다. 그 다음에 일정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지출하는 거 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불우유토끼 성금. 이재민 구호금품과 불우유토끼는 달라요. 이재민 구호금품은 특례, 얘는 일반. 흔히 교회에다 헌금 내는 것들이 바로 일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중 무료로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관에 기부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실질적인 문제 보면 그냥 다 알아서 넣을 수 있어요.
기부금이 뭔지 아닌지를 찾아서 넣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이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핵심인 거야.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있다.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 등 세액공제 볼게요. 자,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하고 고향사람 기부금은 아까처럼 저기 앞에서 일반 기부금에서 보셨잖아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기부금이라고 했으니까 특례 기부금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자금 등, 즉 정치자금하고 고향사람 기부금 중에서 10만 원까지는 특례 10만 원까지는 초과된 금액이니까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을 해서 기부 정치자금 등 세액 공제를 합니다.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긴 하는데 15만 원을 냈다 만약에 그러면 일단 10만 원은 여기는 이제 초과한 5만 원이고 여기 10만 원은 그 금액 중에서 110분의 10, 110분의 100만큼 그러니까 거의 909만큼을 곧바로 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례 기부금하고 동일한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 110분의 100이 아니라 낸 금액을 그대로 거의 다 똑같은 금액을 돌려받도록 공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소득세에 10% 붙는 주민세가 붙는데 이 나라가 다 돌려주는 거 좋다. 근데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내면 예전에는 10만 원을 다 돌려줬는데 그러면 뭐까지 같이 돌려주는 꼴이 되냐면 주민세까지 같이 10%를 돌려주는 꼴이 돼서 이제는 그걸 쪼개서 110분의 100만큼만 돌려주겠다. 그럼 결국은 그 금액의 10%가 붙어서 주민세로 돌려받게 되니까 그렇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하고 고향사람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금액을 10만 원까지 넣은 자리와 10만 원을 초과하는 자리가 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서로 달라.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바로 110분의 100만큼 해주는 거고 초과된 금액은 그냥 특례 기부금처럼 취급하니까 그래서 계산 값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수 암기 사항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를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보험료. 일단 보험료는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그때에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풀어요. 그냥 기본값에 충실하다. 그 다음에 교육비는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들 위해서 지출한 거죠. 아들, 딸 이렇게. 그런데 기억나시나?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왜 풀었냐? 그럼 대학생이 안 되니까 나이 제한 풀었다. 맞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직계, 존속. 안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빼고 지금 이거 다 외워야 돼.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뭘 풀었지? 뭘 풀었어요? 나이를 풀었습니다. 나이 풀었다. 소득은 잡고 있고. 그다음 의료비.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지출해서 한 건데 의료비는 나이도 풀고 소득도 풀었어요. 왜? 아프니까. 다 풀었죠? 그리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봅시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거야. 얘는 소득 있고 나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형제, 자매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찾는 게 이제 시험 문제란 얘기겠죠.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의료비는 아프니까 다 풀어라. 교육비는 나이를 안 풀면 대학생이 안 되잖아. 그렇게 뭐 암기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러 가지로 시험 머리가 좋으면 다 외울 수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 보험료는 진짜 기본에 충실하구나. 아무것도 풀어주는 게 없어, 보험료는. 자, 그리고 보험료를 뺀 나머지는 나이를 다 풀었다, 야. 나이가 없잖아. 그죠? 나이를 다 풀었어? 그리고 소득은 풀어주지 않아. 근데 딱 하나 소득을 풀어주는 게 하나 있잖아. 의료비는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는 나이 소득 하나도 안 풉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소득 나이를 다 풉니다. 나이를 싹 다 풀었어. 근데 소득도 푼 게 하나 있다. 의료비. 이렇게 암기를 하고 문제를 접하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교육비는 직계전속 공부하지 마라. 형제자매 카드 안 된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